이제 와서 무슨 성생활이야, 주책이지. 나이 드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혹시 배우자가 나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황혼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따뜻한 온기마저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가 들면 사랑도 성생활도 끝나는 걸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80세에도 아니 90세에도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성생활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이것. 즉 마법과 같은 소통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황혼을 제2의 신혼으로 만들어줄 3가지 커뮤니케이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을 아는 순간 당신 부부의 밤은 다시 설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부부들의 속 깊은 이야기와 함께하며 행복한 황혼을 안내해 온 부부 상담가 강선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묻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황혼의 성생활과 친밀감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황혼의 성생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다, 노인에게 성욕은 어울리지 않는다와 같은 사회적 편견은 많은 어르신들을 위축시키고 솔직한 욕구 표현을 막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 신체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발기부전이나 발기 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나 만성질환, 복용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성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기 부부의 성생활과 친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소통의 부재입니다. 몸의 변화에 대해 혹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오해는 쌓이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상대방도 나와 같을까? 아니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러한 두려움과 어색함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성에 대한 대화를 금기시하거나 회피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고립시키고 사랑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황혼의 성생활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 부부의 잠자고 있던 사랑 세포를 깨우고 황혼의 성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법의 커뮤니케이션 비법 3가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열쇠만 있다면 당신의 황혼은 분명 제2의 신혼처럼 설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법의 대화법 첫 번째, 마음을 여는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입니다. 어떤 주제든 특히 성과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는 더욱더 솔직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솔직한 욕구와 바람을 이야기해보세요. 현재 내가 원하는 친밀감의 형태는 무엇인지, 어떤 스킨십이 좋은지, 혹은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나는 요즘 당신과 손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해. 또는 가끔은 당신과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변화와 어려움을 공유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에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돼. 당신 생각은 어때?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누어 보세요. 성적인 만족을 주지 못할까봐 혹은 매력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가끔은 당신에게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 이러한 취약성의 공유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감정적인 연결과 애정 확인을 하세요. 성적인 행위를 넘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비난이나 평가 없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세요. 당신은 왜 항상 잠만 자? 와 같은 비난조의 너 전달법 대신 나는 요즘 당신과 스킨십이 부족해서 조금 외롭다고 느껴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십시오. 경청과 공감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반박하려 들지 말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내가 미처 몰랐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존중과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해보세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솔직하고 따뜻한 대화는 단순한 말 그 이상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풀며 새로운 친밀감을 향한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마법의 대화법 두 번째. 일상 속 작은 스킨십과 비언어적 애정 표현 늘리기입니다. 황혼의 친밀감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따뜻한 손길과 눈빛입니다. 말 없는 사랑의 언어 스킨십의 힘입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강화해 보세요. 부드러운 스킨십은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면역력 증진에 힘써 보세요. 따뜻한 포옹이나 마사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의 징검다리를 놓아보세요. 일상적인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교감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애정 충전 스킨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잡기, 팔짱 끼기. 산책할 때, TV 볼 때, 외출할 때 등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껴보세요. 작은 접촉이 큰 온기를 전합니다. 포옹과 입맞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외출하거나 돌아왔을 때 가벼운 포옹이나 뽀뽀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잘 잤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라면 더욱 좋습니다. 어깨, 등 토닥이기, 머리 쓰다듬기. 소파에 앉아 있을 때나 나란히 걸을 때 상대방의 어깨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동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합니다. 서로 기댄 채 시간 보내기. 소파에 함께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사지. 잠들기 전 서로의 어깨나 발을 주물러주는 가벼운 마사지는 피로를 풀고 정서적 교감을 높이는 훌륭한 스킨십입니다. 비언어적 애정 표현도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작은 일에도 미소로 화답하고 오늘 멋져 보이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와 같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세요.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드세요.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스킨십과 애정 표현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 부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법의 대화법 세 번째. 새로운 방식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인 능력이나 욕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성생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과 즐거움을 함께 찾아 나서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을 넘어선 친밀감의 확장. 깊이 있는 대화, 서로의 감정 공유, 공동의 목표나 가치관 나누기 등을 통해 정신적인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지적인 자극을 나눕니다.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공동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친밀감의 새로운 탐색. 반드시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애무하고 마사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성적 만족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질 삽입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구강성교나 상호자위 등 부부가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성적 표현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동의와 존중입니다. 촛불 아로마향, 부드러운 음악 등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건강한 정보를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대 조율과 유연한 마음. 과거의 성생활과 비교하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즐거움을 찾는 데 집중하십시오. 성관계 횟수나 특정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때로는 어색하거나 서툰 모습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같은 열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그 어떤 시기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황혼의 성생활을 향한 여정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걸림돌들을 미리 알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관절염 등으로 인해 특정 자세가 어렵거나 통증이 있다면 편안한 자세를 찾거나 의료용 윤활제를 사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조절이나 대체 요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증이 심해져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용성 윤활제 사용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여성 호르몬 치료나 질 보습제 등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이나 유지 어려움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 관계적 문제 극복하기. 나이 들면서 변하는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정과 존중입니다. 배우자의 긍정적인 지지와 칭찬이 큰 힘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거나 필요한 경우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 성욕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회피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미 늦었다거나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가장 큰 적입니다. 작은 시도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코 당신 부부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마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 어떤 걸림돌도 사랑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70대 후반 노부부가 기억납니다. 수십 년간 각방을 쓰고 대화도 거의 없이 지내셨죠. 성생활은커녕 따뜻한 스킨십조차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만 가득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마법의 대화법을 하나씩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예전에 애틋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 원장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신혼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진심을 담은 소통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0세의 성생활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 하셨을 만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성 이야기보다는 먼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고마웠던 일, 서운했던 감정 등을 부드럽게 꺼내보세요. 나는 요즘 당신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편지를 통해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황혼기 부부의 적절한 성생활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정해진 정상 빈도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부부 모두의 만족도와 친밀감의 질입니다. 어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의 성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어떤 부부는 성관계 없이 따뜻한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에게 맞는 최적의 빈도와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횟수에 얽매여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 순간의 교감과 즐거움에 집중하십시오. 한쪽만 성욕이 있고 다른 한쪽은 전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간 성욕 차이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솔직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타협이 중요합니다. 성욕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성욕이 없는 쪽도 상대방의 욕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친밀감으로라도 애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은 성관계 외에 두 사람 모두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전과 같은 성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성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혼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교감하느냐입니다. 성관계가 어렵다면 그 외에 두 분이 함께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거나 따뜻하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진심을 담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사랑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노년의 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 표현은 그 어떤 나이에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부부 두 사람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당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다른 깊고 은은한 향기를 지닙니다.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하며 쌓아온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애틋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마법의 커뮤니케이션 비법을 통해 그 보물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새로운 설렘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의 다른 부부들과도 함께 나누셔서 모든 황혼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황혼 로맨스를 위해 오늘 밤 배우자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진솔한 이야기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상담가 강선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 보내십시오.